구독자 여러분, 분명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샀는데 왜 내 계좌만 녹아내릴까요?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잡주를 산 것도 아니고 테마주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표 기업을 샀습니다. 그런데 계좌는 매일 흔들립니다. 반등이 나오면 팔고 싶고 급락이 나오면 물타기 하고 싶고 다시 오르면 또 늦을까봐 따라가고 싶어집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종목을 잘못 산 걸까? 그런데 오늘은 이 질문부터 바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현 코스피 구조, 기형적인 시장 수급,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매매, 신용 반대 매매가 뒤엉킨 시장 구조가 개인 투자자의 판단력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좋은 회사를 들고 있어도 계좌가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영상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맞히는 영상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를 따지는 영상도 아닙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보유자의 계좌 생존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좋은 회사를 들고도 계좌가 흔들리는지,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서 반복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같은 국장 카지노 장세에서 어떻게 물량을 나누고 현금을 남기며 다음 기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의 본질부터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문제일까? 물론 기업 분석은 중요합니다. HBM 경쟁력, 서버용 B램 가격, 기업용 SSD 수요, 파운드리 회복 가능성, 외국인 수급까지 모두 봐야 하죠. 그런데 요즘 장에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하루 만에 좋아졌다가 다음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어제는 끝난 것처럼 무너지고 오늘은 다시 놓치면 안 될 것처럼 튀어오릅니다. 이건 기업 가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의 문제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코스피 비중이 지나치게 커졌고 그 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매매, 신용 반대 매매까지 한꺼번에 얹혔습니다. 쉽게 말해 삼성전자는 이제 조용히 움직이는 국민주가 아니라 거대한 수급 장치들이 매달린 초고변동성 종목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버티기에는 시장의 속도가 너무 빨라졌습니다. 지금 장에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투자자는 기업 분석만으로 부족합니다. 시장 구조를 이해해야 버틸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좋은 종목을 들고도 계좌가 먼저 무너집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왜 무서운지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삼성전자가 오를 때 더 크게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반대로 빠질 때도 더 크게 흔들리죠. 문제는 이 상품들이 단순히 투자자 계좌 안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레버리지 상품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추가 매수가 필요할 수 있고 빠지면 반대로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인버스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이 한쪽으로 기울면 움직임이 더 커집니다. 오를 때는 너무 빨리 오르고 빠질 때는 너무 빨리 빠집니다. 여기에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 붙으면 장중 하락이 과장되고 반대로 외국인 현물 매수와 인버스 청산이 붙으면 반등도 순식간에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장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하루 만에 변한 게 아닙니다. 수급 장치가 주가를 밀고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계좌가 이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를 분석하기 전에 내 계좌를 분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신용과 반대 매매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니까 신용으로 사도 버틸 수 있다. 이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도 나쁜 가격에 나쁜 계좌 구조로 들고 있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AI 메모리와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파운드리 회복 가능성까지 여전히 볼 게 많죠. 하지만 신용 비중이 너무 높으면 그 장기 논리까지 가기도 전에 계좌가 먼저 무너집니다.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담보 비율을 걱정해야 하고 장중 급락이 나오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나쁜 순간에 팔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신용으로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계좌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하루에 사이드카가 반복되고 장중 위아래 폭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시장에서는 신용과 미수, 과도한 레버리지가 판단력을 무너뜨립니다. 수익을 키우는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 손실을 확정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팩트는 단순합니다. 계좌가 버티지 못하면 종목이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가 삼성전자에서 반복하는 4가지 실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 손절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더 빠질 것 같아서 던집니다. 뉴스는 무섭고 호가창은 파랗고 주변에서는 끝났다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나면 다음날 강하게 반등합니다. 그 순간 계좌 손실보다 더 큰 감정이 옵니다. 억울함입니다. 어제만 안 팔았어도 이 억울함이 다음 실수를 부릅니다. 두 번째는 반등 추격입니다. 전날 공포에 팔았던 사람이 다음날 급등을 보면 참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다시는 이 가격을 못 볼 것 같고 삼성전자가 바로 회복될 것만 같거든요. 그래서 반등 고점에서 다시 따라갑니다. 하지만 급등 다음에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흔들리면 또 손절합니다. 결국 바닥 근처에서 팔고 반등 고점에서 다시 사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종목 문제가 아닙니다. 감정 매매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무리한 물타기입니다. 삼성전자가 빠지면 많은 투자자들이 평단을 낮추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물타기는 전략일 때만 유효합니다. 기준 없는 물타기는 계좌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많이 빠졌으니까 산다는 방식이 위험합니다. 더 빠질 수도 있고 반등이 나와도 계좌 전체 비중이 너무 커져서 작은 흔들림에도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평단을 낮추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계좌를 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현금 없는 버티기입니다. 삼성전자를 믿는다는 이유로 계좌를 전부 주식으로 채워놓으면 진짜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더 좋은 눌리림이 와도 살 수 없고 반등이 나와도 계좌를 조정할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 시장이 아니라 내 계좌가 나를 몰아붙입니다. 손실을 줄이려다 바닥에서 팔고 기회를 잡으려다 반등 고점에서 따라가고 평단을 낮추려다 계좌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이 4가지 실수를 끊어야 삼성전자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량을 3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기 핵심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하루하루의 호가창으로 판단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회복, AI 서버 수요, 기업용 SSD, HBM 재도전,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을 보고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산업 논리가 깨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실제로 꺾였는가?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 수요가 무너졌는가? 삼성전자의 HBM 회복 가능성이 사라졌는가? 외국인 자금이 구조적으로 떠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아니다라면 장기 핵심 물량은 단기 급락 하나로 흔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와 방치는 다릅니다. 보유 논리가 살아있는지는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믿음으로 방치하는 물량이 아니라 산업 논리로 확인하는 물량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 대응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수급과 장중 흐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급락 이후 반등을 노리고 들어간 물량,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잡은 물량, 너무 무거운 계좌를 조금 가볍게 만들기 위해 조절할 수 있는 물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기 대응 물량은 믿음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장 초반 강하게 올랐는데 장 후반에 밀리면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 초반 흔들렸는데 장중 저점을 지키고 종가가 강하면 조금 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뉴스보다 반응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느냐보다 그 뉴스에 시장이 어떤 수급으로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삼성전기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반등의 질은 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약하게 출발해도 외국인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후방 밸류 체인으로 돈이 퍼지면 그건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기 대응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 물량입니다. 이 물량은 계좌를 너무 무겁게 만드는 물량입니다. 고점에서 무리하게 따라 산 물량, 신용으로 산 물량, 계획 없이 물타기한 물량, 손실 때문에 팔지 못하고 묶여있는 물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험 물량은 반등 때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용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전 오면 팔아야지. 그런데 본전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빠지면 계좌는 또 무거워집니다. 위험 물량은 반드시 본전까지
전까지 기다려야 하는 물량이 아닙니다. 계좌를 살리기 위해 일부 줄일 수 있는 물량입니다. 손실을 인정하는 것이 싫어서 계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좋은 투자자는 모든 물량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릴 물량과 줄일 물량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 보유자는 이제 물량을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장기 핵심 물량, 단기 대응 물량, 위험 물량, 이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전자 본주만 보고 있으면 대응이 늦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장주가 흔들릴 때 먼저 수급이 살아나는 장비주, 기판주, 전력 인프라 종목이 생기고 그 종목들이 다음 반등의 길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 세력들이 먼저 확인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에 거래 대금이 붙고 기판주가 장중 저점을 높이고 전력 인프라 종목이 지수보다 강하게 버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다음 머니무브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장주가 오르기 전 세력들이 먼저 매집하는 후방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쪽 돈의 길목을 어떻게 찾는지 이 부분은 영상 후반부 알림센터 안내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크게 오른 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돈이 어디로 먼저 들어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은 바닥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주가 흔들릴 때 그 뒤에서 먼저 수급이 살아나는 종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 현금을 포지션으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금을 쉬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눌림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고 급락장에서 계좌를 방어할 수 있으며 좋은 종목이 다시 살아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빠져도 물타기밖에 못하고 반등이 나와도 계좌 조절이 어렵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다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급락이 나오면 확인 후 분할로 접근할 수 있고 반등이 나오면 기존 물량을 정리하며 계좌를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풀 매수는 용기가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과 레버리지까지 붙은 풀 매수는 더 위험합니다. 좋은 회사도 나쁜 계좌 구조로 들고 있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금은 수익을 포기하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를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금도 포지션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보유자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계좌 비중을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내 계좌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봐야 합니다. 매일 국가창을 보면서 잠을 못 잘 정도라면 그건 종목 문제가 아니라 비중 문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신용과 레버리지 비중을 줄여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좋은 종목도 신용으로 버티기 어려운 장입니다. 강제 매도가 나오는 순간 장기 논리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셋째,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산업 논리로 판단하고 단기 대응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하며 위험 물량은 반등 때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넷째, 장중 저점과 종가를 봐야 합니다. 시초가에 흔들리면 매매가 꼬입니다. 장중 저점을 지키는지 종가가 강한지 봐야 합니다. 다섯째, 후방 밸류체인 확산을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지 삼성전기와 장비주, 기판주,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5가지가 지금 삼성전자 보유자의 생존 기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도 짚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면 장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장기 투자는 기간이 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거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것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 방치일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면 왜 들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 서버 수요를 보는지, HBM 회복을 보는지, 기업용 SSD와 낸드 회복을 보는지, 파운드리 개선을 보는지, 배당과 장기 현금 흐름을 보는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같이 흔들립니다. 반대로 기준이 있으면 흔들림 속에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내가 보는 논리가 살아있으면 버틸 수 있고 논리가 깨지면 줄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오래 들고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보유와 기준 없는 버티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등이 나왔다고 바로 회복장을 확신하면 안 됩니다. 지금 시장은 반등도 빠르고 하락도 빠릅니다. 하루는 공포가 시장을 덮고 다음 날은 포모가 시장을 덮습니다. 포모는 지금 안 사면 늦을 것 같다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에 끌려가면 반등 고점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투자자들이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심리적 압박이 큽니다. 하지만 반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격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기관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후방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로 돈이 퍼지는지, 장중 눌림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등을 놓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반등을 따라갔다가 다시 물리는 겁니다. 좋은 매매는 빠른 매매가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매매입니다. 하락장에서 수익을 낸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바닥을 정확히 맞췄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바닥을 모릅니다. 다만 먼저 살아나는 종목을 봅니다. 삼성전자가 흔들릴 때도 시장 안에는 힌트가 나옵니다. 장비주가 먼저 버티는지, 기판주가 먼저 거래대금을 키우는지, 전력 인프라 종목이 지수보다 강한지, 삼성전기 같은 후방 대형주가 반등을 선행하는지 봐야 합니다. 대장주가 오르는 날을 맞히는 것보다 대장주보다 먼저 돈이 들어가는 종목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도주 알림센터를 보는 이유입니다. 삼성전자 본주만 보면 이미 움직인 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이 먼저 매집하는 후방 수혜주의 수급을 보면 다음 반등의 길목을 더 빨리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늦게 확인하고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수익보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도 나쁜 계좌 구조로 들고 있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삼성전자의 본질만이 아닙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외국인 선물, 프로그램 매매, 신용 반대 매매, 장중 급등납, 포모 매수, 공포 매도가 한꺼번에 투자자의 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더 강한 확신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물타기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계좌 구조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장기 핵심 물량은 산업 논리로 판단하고 단기 대응 물량은 수급으로 판단하며 위험 물량은 반등 때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도 포지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금이 있어야 다음 기회를 살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투자는 이제 단순히 좋은 회사니까 버틴다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회사에 좋은 계좌 구조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신용이 과하면 버티기 어렵고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잡기 어렵고 물량을 나누지 않으면 반등에서도 판단이 흔들립니다.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는 바닥을 맞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물량을 나누고 수급을 확인하고 현금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장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장주보다 먼저 움직이는 후방 수혜주의 돈의 길목을 보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보다 내 계좌가 먼저 무너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다음 반등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강하게 베팅할 때가 아니라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종목을 나쁜 방식으로 들고 있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그렇습니다. 반도체 수출, AI 서버 수요, HBM 회복, 기업용 SSD, 파운드리, 외국인 수급, 레버리지와 인버스 수급,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 머니무브가 한꺼번에 얽혀 있습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열어두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뉴스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세력들이 먼저 싹쓸이하는 핵심 수혜주의, 실시간 매수 타점을 정확한 주파수로 필터링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전 장비주와 기판주, 전력 인프라에서 먼저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포착하고 무리한 추격이 아니라 수급이 확인되는 눌림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같은 북장 카지노 장세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늦게 보고 따라가면 이미 가격은 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는 돈의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가 많으니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의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계좌 부조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샀는데도 내 계좌만 녹아내린다면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비중, 신용, 현금, 물량 구조를 함께 봐야
가야 합니다. 공포 손절, 반등 추격, 무리한 물타기, 현금 없는 버티기, 이 네 가지를 끊어야 합니다. 장기 핵심 물량, 단기 대응 물량, 위험 물량, 이 세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도 포지션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강한 확신이 아니라 물량을 나누고 현금을 남기고 수급을 확인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도 나쁜 계좌 구조로 들고 있으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계좌가 살아있어야 기회도 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